태블릿 하나 사려고 유튜브 영상 10개를 봤는데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알아요. 가격도 다르고 화면 크기도 다르고 아이패드냐 갤럭시 탭이냐까지 얽히다 보면 결국 그냥 제일 비싼 거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싸다고 나한테 맞는 태블릿은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리팽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딱 하나예요. 2020년 기준 용도별로 진짜 가성 있는 태블릿이 뭔가,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태블릿 시장이 워낙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스펙만 비교해서는 내 생활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순간에 태블릿이 필요한가 에서 출발해서 제품을 거꾸로 찾아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총 5가지인데요. 필기가 주복적인 학생분들을 위한 제품,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영상을 자주 보는 분들을 위한 제품,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 업무 효율이 중요한 직장인을 위한 제품, 그리고 드로잉이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 이렇게 5가지 상황에 딱 맞는 태블릿을 하나씩 추천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전부 이 용도에 쓰기엔 이 가격대가 최선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만 추렸어요. 괜히 비싼 거 샀다가 결국 유튜브 보는 데만 쓰는 상황,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제품입니다. 잠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가방 안에 교재 두세 권에 노트까지 놓고 다니다가 결국 허리 나갔다는 분. 사실 요즘 학생들한테 태블릿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생존 도구가 됐어요. 문제는 어떤 걸 사야 하느냐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비쌀수록 공부가 잘 될 것 같다 라는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생 필기용으로 추천드린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11세대입니다. 가격은 51만원대예요. 왜 굳이 이 제품이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태블릿으로 필기할 때 진짜 필요한 건 최신 칩도 초과질 디스플레이도 아니에요. 앱이 안 끊기고 펜 반응이 빠르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부담 없는 무게, 딱 이 3가지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11세대는 이 3가지를 51만원대에서 가장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 제품이에요. A16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이폰 15에 탑재된 그 칩이에요. 쉽게 말해 스마트폰 플래그십 수준의 성능을 태블릿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굿노트에서 PDF 교재 띄워놓고 한쪽에서 필기하면서 강의 영상까지 같이 돌려도 버벅임이 없어요. 공부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게는 477g으로 500ml 생수병보다 살짝 가벼운 수준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꺼내 써도 손목에 부담이 없어요. 배터리는 10시간 이상 버텨주니까 오전 수업부터 도서관 마감까지 충전기 없이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패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앱 생태계거든요. 굿노트, 노타빌리티, 노션 같은 필기 앱들이 아이패드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같은 앱을 써도 결과물의 완성도가 달라요. 특히 처음 디지털 필기를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 앱 환경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주사율이 60Hz라서 상위 모델처럼 스크롤이 아주 매끄럽진 않아요. 그리고 애플 펜슬은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 가격대에서 필기와 학습을 위한 환경을 이만큼 갖춘 제품은 사실 없어요. 필기, 인강, PDF 교재, 여기에 가끔 유튜브까지, 학생이라면 이 제품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퇴근 후 집에서 뭐 하세요? 저는 주변에 물어보면 열의 8은 이래요. 소파에 눕거나 침대에 기대서 넷플릭스 틀거나 유튜브 본다고요. 그런데 이걸 스마트폰으로 보면 눈이 너무 피로하고, 그렇다고 TV 앞에 계속 앉아있기도 불편하죠. 그 딱 중간 어딘가에 자리 앉기기가 바로 영상 시청용 태블릿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갤럭시 탭 S10 FE 플러스입니다. 가격은 78만원대예요. 이 제품을 고른 이유 바로 화면 크기에 있습니다. 13.1인치 대화면인데요. 수치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A4 용지 2장을 나란히 붙여놓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대 위에 놓고 드라마 한 편 틀면 옆에 앉아서 같이 보는 느낌이 날 정도예요. 굳이 TV 앞에 가지 않아도 내 공간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화면만 큰 게 아니에요. 해상도가 2880에 1800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을 틀면 화면 가득 선명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밝기도 최대 800니트까지 올라가서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봐도 화면이 뿌옇게 뜨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영상 시청용 태블릿에서 화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스피커예요. 이 제품에는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어폰 없이도 소리가 사방에서 균형 있게 들려요. 액션 영화 폭발음이든 잔잔한 드라마 배경음이든 공간감이 살아있거든요. 이어폰에 꽂는 게 귀찮은 분들한테는 정말 체감이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또 S펜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영상 보다가 메모하거나 자막 화면 캡처해서 표시해두는 것도 바로 가능해요. 배터리는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있는 수준이고, 삼성 덱스 모드를 활용하면 간단한 문서 작업까지 이어서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생각보다 넓어요. 하지만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무게가 668g이에요. 13인치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수준이긴 한데 오래 손에 들고 있기엔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거치대에 세워두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 없지만 누워서 한 손으로 들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은 미리 감안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이 제품은 집에서 콘텐츠 소비를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을 위한 태블릿이에요.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크게, TV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그 포지션에서 78만원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제품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스마트폰으로만 즐기시는 분들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금 원시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손바닥만한 화면에서 하고 있다면 사실 그 게임의 절반도 못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화면이 작으면 UI가 겹쳐 보이고 조작 실수도 잦아지고 무엇보다 눈이 금방 피로해지잖아요. 그렇다고 큰 태블릿을 들고 게임하자니 무거워서 30분만 지나도 팔이 아프고요. 이 딜레마를 정확하게 해결해준 제품이 바로 아이패드 미니 7세대예요. 가격은 71만원대입니다. 게임용 태블릿을 고를 때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들고 있어도 안 필요한 무게, 고사양 게임을 버벅임 없이 돌리는 성능, 그리고 장시간 플레이에도 발열이 심하지 않을 것. 아이패드 미니 7세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8.3인치 크기 안에 전부 우겨놓은 제품이에요. 무게가 무려 293g이에요. 소설책 한 권 정도의 무게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두 손으로 잡고 1시간 넘게 게임해도 손목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큰 태블릿은 결국 거치대 없이는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진짜 들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어요. 성능은 A17 프로 칩에 8기가 램이에요. 현재 출시된 모바일 게임 중에 이 칩을 버겁게 만드는 타이틀이 거의 없어요. 고사양 그래픽 게임도 최고 옵션으로 설정해도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게임 중간에 다른 앱 띄워도 끊김없이 바로 전환돼요. 또 8.3인치 화면은 게임 조작에 딱 좋은 크기예요.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크니까 UI가 여유있게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커서 양손 조작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특히 전략 게임이나 RPG처럼 화면 구석구석을 자주 터치해야 하는 게임이라면 이 크기가 주는 편의성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사율이 60Hz라 상위 모델처럼 아주 매끄럽진 않아요. 그리고 화면이 작다 보니 필기나 문서 작업 같은 용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게임이랑 콘텐츠 소비가 주 목적이 아닌 분들께는 솔직히 다른 제품이 더 맞아요. 하지만 이동 중에도 고퀄리티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 가방에 늘 넣어두고 꺼내 쓰는 서브 디바이스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 가격대에서 아이패드 미니 7세대만큼 확실한 선택지는 없어요. 자, 네 번째 제품입니다. 요즘 재택근무하거나 카페에서 업무 보는 분들 많으시죠? 노트북 들고 나가기엔 무겁고 스마트폰으로는 문서 작업이 너무 불편하고 이 중간 어딘가에 딱 맞는 디바이스가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히 이미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자업과 생산성이 목적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네 번째 제품은 갤럭시 탭 S11이에요. 가격은 91만원대입니다. 생산성 태블릿을 고를 때 스펙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기기가 내 작업 흐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쳐주느냐예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쓰는 방식이 불편하면 결국 안 쓰게 되거든요. 갤럭시 탭 S11이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갖는 이유는 삼성 덱스 때문이에요. 삼성 덱스 모드를 켜면 태블릿이 PC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창을 여러 개 띄우고 크기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쪽엔 자료 문서, 다른 쪽엔 작성 중인 보고서, 또 다른 창엔 참고할 이메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펼쳐두고 작업하는 게 실제로 가능해요. 노트북이 없이 태블릿만 들고 나가도 업무가 돌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칩셋은 디멘시티 9400 플러스에 12기가 램이에요. 무거운 문서 파일이나 고용량,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도 버버깅 없이 바로 반응하고 앱을 여러 개 동시에 띄운 상태에서 전환해도 끊기는 느낌이 없어요. 화면은 11인치 아몰레드로 밝고 선명해서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해도 눈의 피로가 덜한 편이에요. S펜이 기본으로 포함된다는 점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회의 중에 빠르게 메모하거나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때 별도 액세서리 없이 바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삼성 노트 앱과 조합하면 필기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AI로 정리해주는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면 기기 간 연동도 큰 장점이에요. 폰에서 작업하던 내용을 탭으로 이어서 보거나 폰 화면을 탭에 미러링해서 큰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돼요. 하지만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91만원 가격이 가볍지는 않아요. 단순히 영상 보거나 가벼운 필기만 할 분들에게는 솔직히 오버스펙이에요. 무게도 469g으로 한 손으로 오래 들기엔 부담이 있어서 이동 중 사용보다는 책상이나 카페에서 거치에 쓰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노트북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모자랄 생산성 도구가 필요한 분, 삼성 생태계 안에서 모든 걸 연결해서 쓰고 싶은 분이라면 이 제품이 91만원의 가치를 충분히 해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제품입니다. 디지털 드로잉이나 이모티콘 제작 또는 디자인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기기를 사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는 기기가 버벅거려서 작업 흐름이 자꾸 끊기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창작 작업에서 기기가 발목을 잡는 순간만큼 답답한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픽과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는 분들께 추천드린 마지막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M3예요. 가격은 82만원대입니다. 드로잉 작업에서 기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능과 펜 반응 속도예요. 레이어를 수십 개 쌓아가며 작업하다가 화면이 뚝뚝 끊기면 집중력이 완전히 깨지거든요. M3 칩은 원래 맥북에 탑재되어 있던 칩이에요. 그 성능이 태블릿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레이어를 잔뜩 쌓고 작업해도 포토샵에서 고해상도 파일을 열어도 처리 속도에서 막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화면은 11인치와 13인치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래픽 작업이 주 목적이라면 13인치를 추천드려요. 캔버스가 넓을수록 세부 디테일 작업할 때 확대 축소를 덜 반복해도 되고 전체 구도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어서 완성도가 달라지거든요. 또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색재 연율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화면에서 보이는 색이 실제 출력물이나 다른 기기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된다는 건 디자인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색이 틀어지면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또 애플 펜슬 프로를 지원하는 점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자석으로 붙여두면 자동으로 충전되고 피락 감지가 정교해서 가볍게 터치할 때와 힘을 줄 때의 차이가 작업물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한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단 애플 펜슬은 별도 구매해야 한다는 점 미리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사율이 60Hz라서 프로 모델의 120Hz와 비교하면 스크롤이나 빠른 브러쉬 움직임에서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펜슬이나 키보드까지 함께 구매하면 전체 비용이 꽤 올라가요. 그래도 지금 막 디지털 작업을 시작하려는 분 혹은 작업 도구를 업그레이드할 타이밍을 재고 있는 분이라면 아이패드 에어 M3는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는 선택이에요. 82만원대에서 이 수준의 성능과 앱 생태계를 갖춘 드로잉 환경은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제품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학교나 도서관에서 하루종일 필기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11세대 51만원대, A16 칩에 애플의 앱 생태계까지 필기와 학습 목적으로는 이 가격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택이에요. 퇴근 후 소파에서 혹은 주말 아침에 영상 콘텐츠를 많이 즐기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탭 S10 FE 플러스 78만원대, 13.1인치 대화면과 쿼드 스피커 조합은 이 가격대 영상 시청용으로는 독보적이에요. 이동 중에도 게임을 즐기고 싶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서브 디바이스가 필요한 분들께는 아이패드 미니 7세대 71만원대 293g이라는 무게의 A17 프로 성능을 담은 게임용 태블릿이에요. 노트북 없이 카페나 재택 환경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탭 S11 91만원대, 덱스 모드와 S펜, 삼성 생태계 연동까지 생산성 하나는 제대로 잡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이나 그래픽 작업을 시작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께는 아이패드 에어 M3 82만원대, 맥북급 M3 칩에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작업용으로는 오래 써도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가장 비싼 태블릿이 아니라 내 생활 방식에 가장 잘 맞는 태블릿이 진짜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는 것. 오늘 소개한 5가지 제품 모두 각자의 용도에서는 이 가격대 최선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 구매 링크는 왼쪽 쇼핑 탭이랑 고정 댓글에 쿠팡, 네이버 최저가로 정리해뒀어요. 지금 할인이나 쿠폰 이벤트 중인 제품들도 있으니까 구매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오늘 영상 보고도 그래도 나는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본인 사용 목적이랑 예산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맞춤 추천 달아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어떤 제품으로 찾아오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들고 올게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이 리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